안녕하세요. 오늘은 154페이지 등기법 맞죠? 공부 좀 하고 오셨어요? 네? 그냥 오셨어요? 네? 오늘 몇 주차예요? 4주차잖아. 4주차. 한 번 빠졌으니까 4주차예요. 공지사항이 되게 많네.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제가 집에 1시에 들어갔나? 1시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인천이에요. 여기는 눈이 별로 안 왔는데 어제 인천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 한 이만큼 쌓였어. 멋있었겠다. 뭘 멋있어. 1시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딱 들어가는데 10km로 좌회전을 딱 봤는데 차가 밀리는 거야. 막 이렇게. 1시에요? 1시, 새벽 1시에. 그래가지고 사고 날 뻔했죠. 근데 새벽 1시에 차가 안 다니니까 다행히 섰는데 쭉 밀려서 가더라고. 밀려서.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6시 알람을 해가지고 고민이 되죠. 여기 올 때 과연 지하철을 타고 올 것이냐, 차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그래서 6시에 일단 일어나자. 6시에 일어나서 씻고 7시가 딱 돼서 저희 집이 좀 높아요. 21층이야. 아파트 21층인데 저희 집에서 딱 보면 외곽 도로가 딱 보여요. 외곽 순환도로가 막혔나 안 막혔나 그거 한 바퀴 확인해보고 바로 밑에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가 녹았나 안 녹았나 확인하고 좋다. 7시에 나오자. 차를 가지고 가자. 2시간 동안 내가 서서 오는 건 무리다. 여기 2시간 동안 서서 와야 돼. 여기까지. 운 좋으면 중간에 한 번 앉고 집 앞에 동네가 마비가 돼버린 거야. 눈 때문에. 지하도로 폐쇄시키고 그래가지고 많이 막히네 했는데 고도 타니까 뚫리는 거예요. 여기 8시였어. 8시 학원에 8시 와서 8시 딱 1시간 걸려서 왔어요. 집 앞에서 한 2~30분 소요되고. 2시간 공부하셨어요? 뭘 공부를 해.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공부할 게 뭐 있다. 여기 8시에 주차장에 딱 들어오니까 8시 5분이더라고 잠깐 앉아있다가 올라와서 그냥 뭐 맨날 보는 게 인터넷이죠. 뭐 인터넷 보고 뭐. 자, 154페이지를 봅니다. 등기법. 지난주에 우리가 3주 정도에 걸쳐가지고 지저법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70~80%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정도 내용이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수업 끝내면서 등기법 그냥 오시라 그랬죠? 읽어보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지저법 공부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 시간에 차라리. 자, 우리가 공시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측량, 수로조사 및 무엇에 관한 법률, 지재에 관한 법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에다가 플러스 부동산 관련 이제 뭐가 있어? 부동산 관련 세법 해가지고 여기서 12문항이 나오고 여기서 12문항이 나오고 여기서 몇 문항? 16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해가지고 4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공시법에서 고득점을 맞을 필요는 없고요. 공시세법에서 고득점을 맞을 필요는 없고 제가 봐서는 이 정도만 맞으면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70점만 맞으면. 왜냐면 중개실무에서 나머지 맞아주잖아. 공법 몇 점? 공법 40점. 그잖아. 그러면 40에다가 180만 맞으면 되니까 중개실무에서 몇 점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만 맞으면 되는데 설마 이거 못 맞겠냐 이거지. 설마. 그렇지 않아요? 설마.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그만큼 공부량이 부족한 거야.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에? 조금. 근데 중개실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얘는 몇 문제야 중개실무가? 40문제죠?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요 정도만 맞으면 무난하게 2차는 합격을 하세요. 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70점 맞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12개 중에 10개에서 11개 맞추고 에? 세법에서 몇 개? 한 12개 정도 맞춘다고 가정하면 일단 몇 개 가지고 20몇 개 가지고 22~23개 갖고 가는 거죠.
24개 정도 갖고 가죠. 그럼 몇 점이야? 60점이잖아. 그래서 몇 개 맞으면 돼? 4, 5개만 맞아도 충분히 10점은 맞는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등기법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민법을 공부하면 등기법을 공부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 등기법이 왜 있겠어? 그렇잖아요. 민법이 되면 등기가 어느 정도 수월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민법 공부한다고 등기법 쳐다보지 않으면 결국은 2-3개 맞는다고. 2-3개. 그래서 제가 지금 4개에서 5개를 말씀드렸는데 저종 4개에서 5개 정도만 맞아도 다른 과목에서 지적에서 하고 세법에서만 어느 정도 선방해 놓으면 등기법 공부하실 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개만 딱 집중해서 해야 돼. 뭐 가등기, 뭐 집합건물 관련된 거, 서면, 첨부 서면들, 소유권 보존 등기 몇 개만 집중적으로만 해도 5-6개 이상 맞추고 최소한도로 기출문제만 공부하고 가도 6-7개는 맞춰요. 유사하게 나오니까. 근데 유사하게 나온다고 해서 또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12월, 1월, 뭐 2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이 1차에 집중을 하시거든요. 1차 과목에.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이라든지 지적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수업만 들어서 일단 쫓아오신다고. 공인중개사가 수업만 들어서 해결하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달에 이제 많이 고민이 되잖아. 2차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수업만 들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수업만 듣고 왔으니까. 그때 모의고사 보면 뭐 3개 맞고 4개 맞고 막 공시세법 24개 중에 지적법하고 등기법 24개 중에 막 5-6개 맞고 그러니까 고민 당연히 되죠. 내가 지금 2차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러다 쭉 가다가 8월 달 되면 등기법에서 이제 한번 고민에 빠져요. 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해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 과목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점수를 맞춰주면 편안하게 볼 수 있잖아. 편안하게.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고. 맞아요? 그죠? 제 생각,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적이라든지 세법에서 1-2개 더 맞춰주면 여기서 1-2개 못 맞은 것을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충분하다라는 거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아주 어려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는데, 근데 사람의 심리가 모르면 또 봐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이쪽에 등기법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서점에 보시면, 서점에 우리가 가서 보시면 등기법 문제가 나오는 대표적인 자격증 그 시험 중에 하나 법무사가 있어요. 법무사 자격증, 법무사 시험이 있는데, 이 법무사 시험에서 민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민법도 있고, 등기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민법을 95점 이상 맞는다. 95에서 100점을 맞아요. 법무사 보시는 분들이. 근데 등기법이 몇 점 나오냐면,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등기법이 쉬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에도 판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등기법은 판례도 있고 얘기도 있고 뭐 사례도 있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법무사를 준비하시는 법무사 누가 준비하시는 거 아세요? 법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사법고시 패스 안 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게 중에 하나가 법무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이게 점수 맞지. 그렇죠? 등기법이 이 정도밖에 못 만든다는 소리는 등기법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 교재로 나온 등기법 교재 보면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두께 자체가. 공법보다 더 두껍다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아마 지적법하고 등기법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적법은 요만한 연못에다가 12마리 고기를 놓고 잡는 거하고 등기법은 이만한 어항에다가 연못에다가 12마리 놓고 잡는 거 그렇게 아마 비교해 설명해 드렸을 거야. 쉽게 다 잡아낼 수 있잖아. 얘는 잡기가 쉽지 않죠. 잘 도망가잖아, 얘가. 빠지면서.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도 나중에 받을 겁니다. 왜 시험 보면 3개 맞고 4개 맞고 하니까. 자, 오늘은 이제 등기법 갑니다. 등기법. 이 부동산 등기법하고요, 지적법하고
등기법하고 지적법하고 풀어가는 해법은 똑같습니다. 지적에서 뭐가 중요했어요? 등록사항이 중요했죠. 거기서 등록사항 중에 뭐가 중요했다? 토지의 표시가 중요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등기는 등록사항이라고 하지 않고 기록사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토지 표시가 중요할까요? 소유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소유자가 중요한 거야.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등기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지적이나 등기나 풀어가는 해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지적을 어떻게 풀어갔어요? 국가가 모든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등기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냐면 누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적은 이렇게 됐잖아. 국가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등기는 등기관이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데다가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적은 등록사항이지만 등기는 무슨 사항이다? 등기는 기록사항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록사항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등기사항. 등기가 어떤 내용이 등기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등기사항에는 몇 개가 있냐면은 요 등기사항에는 몇 개가 있냐면 이제 지적에서는 3가지가 있었죠. 토지의 표시가 있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기타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등기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권리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사항에는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자,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표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다음에 무엇?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것과 요것을 기록하는데 등기법은 어디에 치중을 한다? 이쪽이 치중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법적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슨 법이다? 부동산 등기법이고 이것을 공시하기 위한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는 얘를 공시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적은 얘를 공시하기 위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법하고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무엇으로 구분된다? 등기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어디에다 기록을 한다?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이러한 등기부를 어떻게 우리가 편성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적법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나 모르겠는데 편성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설명해드렸나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 분?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 이거 들어보셨어요? 물적, 인적, 연대적. 물적, 인적, 연대적. 들어보셨어요? 안 해드렸나? 이제 지적 공부할 때 지나가면서 했을 텐데 뭐 그렇다 치고 뭐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오질 않아요. 얘는 뭐냐면 신청하는 무엇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연대적 편성주의. 그러니까 연대적 편성주의는 등기부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편철식으로 되어 있어요. 장부식으로, 장부. 요런 걸 또 장부라고 하잖아. 어?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오늘 등기를 신청하면 첫 페이지에다 기록을 해줘요, 여기다가. B라는 사람이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다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장부식 대장이라고 하는데, 연대적 편성주의는 주로 이렇게 장부식을 주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소위 우리가 어렸을 때 일기 쓸 때 오늘 쓰고 또 다음 장에 내일 거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방학 때 일기 많이 쓰잖아요. 평상시에 안 쓰고 방학 때 일기 쓰잖아요. 방학 숙제로. 계약 한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밀려 쓰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날씨. 어? 그날의 날씨. 어? 날씨가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10필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인적 편성주의는 한 장에다가 제 이름을 위에다 쓰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을 밑에다 다 쓰는 거야. 건물을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이제 인적 편성주의고,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집은 1이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적 등기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물적 편성주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얘를 물적 편성주의다 이겁니다. 그러면 연대적일까요? 인적일까? 물적일까요? 우리는 등기부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적 공부 제가 설명할 때 하나의 필지마다 무엇을 두자? 하나의 대장을 두자 이거예요. 어? 1필지 1대장.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두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 이거야. 그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예요. 어? 얘가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엇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무엇을 두자? 기록을 두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물적 편성주의의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여기다 다시 한번 쓸까요?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자? 등기 기록을 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한 달 동안 수도 없이 들었을걸요? 부동산이란 뭐예요? 토지와 정착물. 정착물.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등기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건물을 의미하는 거야. 건물. 그죠?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의미해요?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니까 건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토지는 무슨 단위로 거래가 돼요? 필지. 그렇지. 필지란?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되잖아. 필지란? 토지의 단위 아니에요. 필지란? 등록 단위. 주택 공부에 등록하는 단위.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했잖아. 그죠? 건물은 무슨 단위로 거래가 될까요? 건물은. 그치.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가 돼요. 어? 그래서 토지는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하나의 무엇을 두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표제부와 그 다음에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울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무엇을 둔다? 표제부, 갑구, 울구. 건물은 동 단위로 무엇을 둔다? 표제부, 갑구, 울구.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요게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것인데, 이것에
1 부동산 1 등기 기록에 무엇이 있냐면은 1 부동산 1 등기 기록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보통 등기법에서 예외 규정은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이런 것들을 집합 건물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춰라?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이 바로 뭐냐면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냐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3번 연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야. 해도 되고 일반 건물로 등기를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하질 않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두자?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러면 1부동산 1등기 기록.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토지, 건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 갖고 을고. 그럼 여기서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두자?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제 편성이 되는 거냐면 일단 이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 한 동 건물에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 즉, 이 한 동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이 위치한 소재는 뭐고, 소재 지번은 무엇이고, 구조는 어떻게 되겠고, 종류는 무엇이고, 각 층별로 면적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등기부 갖고 계신 분들은 딱 펴보면 첫 번째 페이지가 바로 뭐예요? 요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나오고 또 한 장을 넘기면 갑구가 나오고 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동 건물의 무엇을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 동 건물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을 뭐라 그러고 하냐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전유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전유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거기가 전유부분이 되는 거야. 이 전유부분마다 무엇을 둔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는 거야. 그래서 한 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둔다? 표제부와 갑구와 무엇을 둔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각각에. 이렇게 묶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한다? 1. 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한 동 건물에 뭐가 있어야 돼? 표제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 갑구, 을구, 땅땅땅땅땅,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다 묶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1등기 기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무엇이다? 예외 규정이다. 이렇게 돼. 예외 규정. 이해 가세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101호에 대한 것만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해. 어차피 우리가 101호를 제가 살 것 같으면 102호, 201호, 202호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열람하고자 할 때 아니면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는 각각이라는 말이 뭐로 바뀌냐면 해당이라고 바뀌어요. 해당. 증명서라든지 열람에서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두는데 여기서 증명서에서는 1등기 기록이라고 하면 뭐다?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101호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1등기 기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건물이 50층 건물이야. 주상 복합 건물 50층짜리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101호만 사면 돼. 201호 뭐 102호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증명서 발급받는데 다 줘봐. 하루 걸려요, 하루. 출력하는 데만. 요즘엔 출력이 빠르겠지. 옛날에 잉크젯으로 돌려보세요, 등기부를 한번. 끝장 하루 끝나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그 전유 부분만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갖고 을구만 딱 주는 것이 등본하고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열람할 때는 그게 1등기 기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 등기부,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는데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을 하고?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을 기록하고. 그죠? 갑구에는 뭐를 기록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에다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쉬운 것 같죠?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갑구에는 무엇?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아직 우리가 저당권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을구에다가. 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잖아. 그러니까 을구에다 하는 거야. 근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갑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갑구에다 할 것이냐 을구에다 할 것이냐 표제부에다 할 것이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갑구에도 할 수도 있고 을구에도 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갑구에다 등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을구에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당구에 한다라고 해요. 해당구. 지금 뭐야? 해당하는 구에 한다 이거야.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다 할까?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의 등기는 해당하는 구에 하는 거야. 소유권의 가처분이면 어디에다가? 갑구에다가. 전세권의 가처분이면 을구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 우리 가등기는 설명 안 했는데 가등기 어디에다 하냐면 해당 구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면 갑구에,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면 을구에 이렇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갑구에다 가능하고 을구에다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갑구에 한다, 을구에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구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뭐 가등기 어디에다 할까요? 그럼 90% 갑구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등기를 설명하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이라고 생각하고 갑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등기법은. 지적법은 좀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좀 많아요. 그죠?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지적법 다 맞을 수 있어. 등기법은 암기력도 좋아야 되지만 좀 이해 위주로 하셔야 돼. 풀어가는 건 똑같아. 풀어가는 거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무엇 등록하고 등기부에 무엇 등록하는지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표제부에는 표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다는 무엇을?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친다? 어떠한 법정 절차를 거친다 이겁니다. 법정 절차. 법정 절차를 거치는데 그 법정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는 무엇을 하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으냐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접수를 받아. 접수를 받으면 무엇을 할까요? 심사를 해. 등기부에 기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 등기관이 이제 보고 이것을 등기부에 기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를 해요. 심사는 이제 등기법 29조 각하사유가 11가지의 각하사유가 있어. 그 각하사유만을 가지고 심사를 쭉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특별하게 어떠한 뭐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기를 무엇하면 되고 등기를 기록을 하면 돼요. 만약에 근데 이거는 등기를 실행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등기관이 이걸 무엇을 한다? 등기관이 각하를 하더라 이겁니다. 각하를. 대충 무슨 흐름은 이해 가시겠죠? 근데 등기관이 각하를 할 수도 있고 등기관이 무엇 할 수도 있다? 기록을 할 수도 있는데 등기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각하를 하고 기록을 한 것이 무엇 할 수도 있다? 부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실행이 부당하면 기록이 부당하면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고 각하가 부당하면 이거 등기해달라고 또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자, 지적법에서 토지가 이동이 돼서 공부를 정리하면 후속 조치 뭐 있었어요? 후속 조치. 지난주에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 첫 시간에 쭉 토지가 이동이 되면 신청을 하면 뭐 해가지고 공부 정리, 소유자 정리하고 토지표 정리하는데 소유자 정리는 거기서 끊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잖아요. 이거를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대답하기 편하잖아요. 등기 촉탁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등기관이 등기를 기록을 하죠. 그죠? 기록을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기록을 하게 되면 후속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 이거 준단 말이지, 이거. 등기필 정보를 무엇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권리자에게 무엇하는 것이다? 통지해줘요. 옛날에는 등기필증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 그래.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이거 준다고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적하고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죠. 그럼 등기의 소유자는 어디서 먼저 바뀐다? 등기에서 바뀌죠. 소관청에 알려줘야지. 등기 촉탁하듯이 우리는 통지해 준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 해준다? 통지해 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거하고는 무엇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돼? 지적에서 무엇? 등기 무엇? 등기 촉탁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다? 또 알려주기 위해서야. 이것과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과 등기부가 우리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소관청에서도 촉탁해주고 등기관세에서도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소유권의 변경이 있을 때만 통지해 주는 거야. 소유권에 대해서 변경 사실이 있을 때만. 그러면 저당권 등기할 때 통지할까요? 안 해주는 거야. 왜 그럴까? 지적공부에는 저당권이 안 들어가요. 지적공부 오로지 소유자만 들어가잖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만 통지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제공해 줘야 돼요? 과세 자료. 이 과세 자료를 무엇 해야 된다? 제공을 해줘야 된다. 세무서에다가 이제 과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후속 조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신청을 하는데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무슨 주의냐면은 신청에 있어서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고 등기소에 출석을 하는 무슨 주의다? 출석주의예요.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해야 된다?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무엇이다? 서면 신청주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청하면 등기부에 올려줄게 이런 개념이야. 원칙은. 신청해라. 그럼 내가 등기부에 기록해줄게 이런 거야. 근데 지적은 어때요? 너 신청 안 하면 내가 등록을 한다. 직권등록주의잖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제가 지적하고 등기를 비교를 해드릴 건데
전국에 대략적으로 한 4천만 필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적은 이론상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안 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해버리니까. 근데 등기는 신청주의예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며칠 이내? 60일. 60일 이내에 가서 신규 등록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대장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등기 안 해도 돼. 등기는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그 내 거니까. 어?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에요. 등기 언제 한다? 처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럼 결과적으로 등록된 토지하고 등기된 토지가 필지수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 토지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렇기 왜 미등기 토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청주의니까. 그래서 등록된 필지수하고 등기된 필지수가 안 맞을 수 있다 이거지 서로. 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고 등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주의는 신청하면 등기 올려줄게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러진 않아. 야, 너 왜 등기 안 하냐? 보존 등기 안 하냐? 내가 해줄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빠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쁜데. 대충 이해 가세요? 요거.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출석해도 되지만 인터넷에 의한 등기도 가능하잖아. 그리고 관공서가 나중에 나오겠지. 관공서가 출석주의인데 출석주의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어떤 경우냐면은 관공서가 무엇했을 때 촉탁을 했을 경우에는 무엇이다? 출석을 안 해도 돼요.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기가 요즘에는 이제 무슨 신청이 가능해요? 요즘에는 전자신청이 가능하잖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니까 출석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야 국가. 지자체하고 공사. 이런 범위를 무엇이란다? 보통 관공서라고 하면 시, 군, 구. 지자체를 의미해요. 근데 넓게 가서는 공사라고 하는 명칭들이 써있죠. 뒤에 농어촌, 뭐 기반공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보다 관공서의 범위에 들어가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들은 출석주의 예외다 이거. 서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서 신청서 쓰라 이거지. 신청서 쓰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신청을 하는데 등기는 신청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원칙적으로는 누가 신청을 해라? 당사자가 신청해라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등기 신청의 원칙이에요.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촉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항상 등기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보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예외가 있더라. 그 예외의 규정은 뭐냐면 등기관이 직권으로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적에서도 직권으로 하는 것처럼 등기에도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등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당사자가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권 등기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 등기했어. 직권으로 경정해야죠? 이런 거 직권 경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직 우리가 다 나가진 않았지만 그러면 당사자가 여기서 신청하라. 당사자가 이렇게 신청하라 그랬죠.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은 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누가? 매수인이 가능한 거.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가서 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이다? 공동 신청의 개념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은 누가 가서 해요? 지적은 토지 소유자가 가서 하잖아.
그래서 단독 신청이고 안 가면 어떻게? 직권으로. 등기는 신청주의죠. 그러면서 신청주의면서도 뭐다? 공동 신청인 거야. 지금 지적하고 등기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야. 지적은 무엇을 등록하는 거야? 토지를 등록하죠.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죠. 등기는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적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고 등기는 무엇을? 권리관계를 공시를 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대충 느낌 오시죠? 근데 공동으로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겠지. 혼자 가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지. 단독 신청. 또 우리가 대리인이 가서도 할 수 있겠죠? 대리인이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등기는 또 대위 신청도 가능해요. 단독 신청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 내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대장에 등록하죠. 토지대장에. 그리고 나서 내가 보존 등기를 하고 싶어. 혼자 가 둘이 가? 나 혼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이죠. 근데 A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등기 없이도 상속되잖아. 그럼 나중에 얘가 처분하려면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혼자 가 둘이 가? 혼자 가야지. 그런 건 단독 신청이다 이거야. 보통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판결받으면 또 혼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공동이지만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대리인도 가서 하고 그다음에 뭐 상속 인에 의한 것도 있고 뭐 직권에 의한 여러 가지 등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등기법 나중에 공부하면은 얘네들을 몰라서 하는 직권으로 하는 것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를 쓰면 칠판 하나 꽉 채워져요. 직권 등기를 정리하다 보면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단독 정리하게 되고 대리인에 의한 거 여러 개 정리를 하는데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야. 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를 받아요? 접수를 받는데 등기관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내가 서로 들이대면 무조건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심사해서 밀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미비하면 각하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얘는 접수는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접수를 받아서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것이냐? 각하를 할 것이냐는 무엇을 한다? 심사를 하는데 등기법 제29조가 있어요. 29조가 있는데 전체 몇 호까지? 11호까지 있다고. 11호까지 있는데 1호는 무엇이고 2호는 무엇이고 1호는 관할 위반이고요. 2호는 뭐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고 쭉 나오는데 1호부터 11호 안에 해당이 되면 등기관이 쑥 밀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등기관이 심사를 한다 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등기관이 심사를 할 때는 심사는 실질적이란다. 형식적.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적 무슨 주의를 취하고 형식적 심사주의더라. 이거. 지적은 뭐예요? 조사 측량하는 데 있어서? 지적은 조사 측량에서 실제 심사주의잖아. 근데 등기는 무엇이다? 형식적인 구비요건만을 그냥 심사하고 있는 통과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실적을 할 것이냐 형식적을 할 것이냐는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속성에 중점을 두는 거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정확성에 중점을 두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반대로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실의 등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고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됐죠?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각하를 할 수도 있고 기록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등기관이. 등기관은 등기 공무원이에요. 등기직. 등기관은 당연히 무엇 하는 사람이 등기관일까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란 등기사무를 무엇 하는 자? 처리하는 자. 처리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다? 등기관인데 아무나 등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4급, 5급, 6급, 7급 중에 4급은 이제 법원 서기관이고요. 5급은 등기사무관. 그 다음에 6급은 등기관이에요.
주사, 7급은 등기주사보 중에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무엇이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등기관은 그냥 간단하게 뭐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자기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당하게 사무 처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를 진다? 책임을 지는 거야. 네? 만약에 등기관이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무엇을 진다? 책임을 지는데 등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는 거예요. 네?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하면 그 이후에 등기관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등기관에 대한 내용이야. 가장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그러면 일단 154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나오죠? 154페이지 상단에 의의가 저거 위에 써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등기가 언제 효력이 발생했냐면은 등기부에 기록할 때 효력이 발생, 기재할 때, 기록할 때 효력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요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기재할 때, 기록할 때였지만 지금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자, 오른쪽 페이지.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 있어요. 등기부 관장은 사법부고요. 그냥 보시면 되겠고 등기부 조직은 등기부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거야. 등기부 편성은 무엇이다?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무엇이다? 1부동산 1등기기록이다. 1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토지는 필지별로 표제부 갖고 일고 건물은 동단위로 표제부 갖고 일고 이것의 예외는 무엇이다? 즉 구분 건물. 한동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해 가세요? 그럼 거기에 이 부분이 빠진 거지 지금.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동 건물의 무엇을 나타내는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 부분에 건물의 부분,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전유 부분에서 뭐를 두자?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자. 이게 바로 1등기 기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신청에 있어서 이거잖아. 신청주의고 출석주의고 서면 신청주의고 신청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신청하고 관공서가 촉탁하는데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무슨 주의다?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의 심사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갖고 있고 등기는 즉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이제 배우지만은 등기에 있어서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뭐를 취하고 있어요? 의사주의가 아닌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더라 이겁니다.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효력요건이라고 하잖아.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그죠? 의사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다?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하는 것을 공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등기 모두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4, 50분 정도 쭉 설명한 내용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앞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등기법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의 기관 및 무엇이냐면 설비라는 거. 등기의 기관 및 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등기소를 의미하는 거야. 등기의 기관은 무엇이다?
등기소. 그러면 이러한 등기소는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죠. 등기소는 어떻게 설비가 물적 설비가 뭘까요? 물적 설비가 무엇이다? 등기부가 되는 것이고 인적 설비가 바로 무엇이다? 등기관이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등기의 기관이란 무엇이다? 등기의 기관은 등기소. 등기소는 인적 설비인 무엇과 등기관과 물적 설비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러한 등기소에 대한 내용, 등기관에 대한 내용, 등기부에 대한 내용, 이것은 우리가 몇 장 가서 제 2장 가서 하나씩 이제 뜯어서 보는 거야. 등기소란 무엇이고, 등기관은 누구를 말하고,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고, 제착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고, 등기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 다음에 법정 절차,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하고, 접수받은 심사에서 기록하고, 각하하고, 인정하는 거, 요것은 제 몇 장 가서 제 3장을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3장에 보면 이제 신청에 대한 내용부터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면 여기 사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잖아, 등기관이. 그러면 저 신청할게요. 그럼 접수 받는 게 아니잖아. 서면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신청서를 쓰는데 지금은 신청 정보라고 보통 표현을 해. 신청서만 있으면 되나요? 각종 무엇 할겠어요? 각종 첨부할 것들이 있잖아. 이해 가세요? 대표적인 첨부 정보가 인감증명. 그 다음에 우리 집할 때, 집하는 사람은 뭐 가져오라 그래? 인감 가져오시고,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떼오세요 라고 하잖아. 그리고 집에 있는 등기 필증도 하나 가져오세요 라고 하잖아. 그런 첨부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배우는 것이 바로 몇 장이다? 3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법은 3장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3장이 가장 어렵냐면은 3장의 내용이 4장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고 5장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요. 3장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역으로 봐봐. 3장의 내용이 4장에 있는 내용을 5장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니까 3장을 잘 정리하면 반대로 4장하고 5장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등기법은 3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중간에. 3장이 딱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1장, 2장, 4장, 이렇게 어떻게? 5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법은 공부할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뒤에 있는 내용 잠깐만 끌어가서 와서 3장이 정리가 되려면 뒤에 4장 내용하고 5장 내용을 끌어와야만 3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왜 자꾸만 3장 하는데 막 뒤에 있는 내용 끌어오느냐. 어느 책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에 뭐 등기법 100권이 있으면 다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거예요. 지적은 잘 봐봐요. 지적은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문, 면적, 경계만 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뒤에 3장에도 4장에도 써먹을 수 있잖아. 얘는 반대로 뒤에 내용이 앞으로 먼저 와야 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 얘가 안 되면 안 돼. 거꾸로 얘네가 되면 얘가 돼요. 그래서 좀 그래서 여러 번 공부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제가 1장은 그럼 뭐야? 이게 1장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내용들이. 이거 자체가. 1장은 등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등기 1장에서는 나중에 뭐 말씀드렸지만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가 뭐다? 효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등기의 효력만 공부하고 넘어가면 돼요. 1장에서는. 그다음 그러면 이제 몇 장이 남은 거예요? 4장하고 5장이 남았죠. 이제 우리 기본서의 5장은 얘를 써놓은 거야. 제 5장은 뭐를 쓴다? 법적 권리관계. 즉 소유권을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것을 설명한 게 몇 장? 5장이에요. 자, 지적에서 토지 이동을 배웠죠. 토지 이동이란 뭐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해요. 그 지적에서는 토지의 이동이 중요한 거야. 그 등기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권리 변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권리의 발생,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돼야 될 것이냐가 바로 뭐다? 등기예요. 그래서 지적은 토지 이동을 다룬다면 등기는 뭐를 다룬다? 권리 변동에 대한 것을 어떻게 등기부에 기록을 할 것이냐를 공부하는 것이 등기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가는 해법은 지적이나 등기나 똑같다라는 거야. 풀어가는 해법. 근데 지적은 보통 우리가 3주에서 4주에 끝내요. 등기는 많이 할 때 5, 6주 한다고. 양으로 봤을 때는 등기법이 좀 많아. 근데 등기법은 공부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앞에 게 안 되면 뒤에 또 안 돼. 왜? 여기서 안 됐으니까 뒤에 안 될 수밖에 없어. 그 내용 또 나오는 거니까. 아까 그 중복 내가 표시해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몇 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냐면은 4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뭐 회복 등기, 가등기 이런 것들은 4장 가서 이제 쭉 정리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고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정리를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